첫째 아이는 4살이고 이제 막 도리지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최근 육아를 하면서 우울함과 짜증, 분노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제는 수습이 안 되고 있어서 제 머릿속은 하루하루가 지긋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요즘에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징징거리면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분노가 올라오고 둘째 아기가 울면 짜증부터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와 짜증을 내고 나면 엄청난 죄책감과 자책감에 죽고 싶다는 생각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에휴, 참 어려운 일이네. 예, 딱 봐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그 나이 차이가 어려운 차이야. 4살에 한참 그냥 말썽 필 때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살 때 지금 갓 나왔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이 육아 우울증으로 좀 고통받고 지옥같이 산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방송이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우선 이분의 그 생각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우선 아마 이분 만약 이 방송을 보신다면요,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 육아 우울증으로 정말 본인이 힘드시다면 노트를 하나 좀 펼쳐주시고요. 본인이 맞다,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쭉 한번 적어보세요. 가령 이런 거예요. 육아는 힘들다.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짜증내면 안 된다. 난 좋은 엄마가 돼야 된다. 육아를 잘해야 된다. 예,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우선 내가 맞다, 사실이다 라고 믿어지는 걸 쭉 노트에 적으시면 돼요. 예, 이거를 왜 적냐면요, 본인의 무의식적인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무의식은요, 어떻게 보면 인지심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맞다라고 믿고 있는 그 인지심리가 어떻게 보면 내 무의식적인 신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육아를 잘해야 된다 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무의식적인 신념으로, 즉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육아를 잘해야 된다라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렸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육아를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가족이에요. 예, 소중한 내 아이 하나뿐이 없어요. 아니면 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예전 뭐 가족이 많을 때는 도와줄 사람이 참 많잖아요. 뭐 천지지 뭐 도와줄 사람이. 그런데 이제 핵가족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없어. 예. 남편도 직장 나가고, 예, 집에 나 혼자뿐이 없어요. 예, 내가 어떻게든 얘를 잘 키워야 된다라는 심리적 압박감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압박감이 어떻게 보면 육아를 잘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지처럼, 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답을 만들어요. 예, 그걸 정말 맞다, 사실이다. 예, 그것처럼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육아를 잘해야 된다, 맞다, 사실이다 했는데 지금 내가 육아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무의식에서는요, 말 그대로 초자아가 형성이 돼서 내면의 심판자, 평가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초자아, 말 그대로 나의 그 초자아가 계속 나를 심판하고 평가해요. 너 왜 육아 잘하기로 했는데 왜 육아 이렇게 못하는 거야? 너 육아를 못하고 있는 너는 지금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나쁜 거야. 나쁜 건 죄야. 죄를 졌으면 책임지고 벌 받아야지 하면서 나의 무의식이, 나의 초자아가 자꾸 나를 비난하고, 심판하고 혼냅니다. 왜냐면 내가 육아를 잘하기로 했는데 지금 나 잘못하고 있으니까 꼭 죄인 취급 본인 스스로가 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죄책감이 어마무지하게 생겨요. 그래서 죄인보다 더하죠. 초자아가 그쵸. 때려주시기 시작하면 네. 죄인보다 더하죠. 이 고통 말도 못합니다. 진짜. 24시간 도망도 못 가고. 도망도 못 가고 진짜. 못 가요. 그래서 정말 이 지옥과 같은 고통에
내가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육아를 잘하기로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내 명령을 지금 내가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 되는 거고,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예,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매우 심각한 오류가 숨어 있죠. 극단적인 생각이 계속 반복돼요. 예.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난 육아를 잘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내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육아를 잘하기로 했는데 육아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잘 못하고 있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되죠? 갈 데가 없으니까 예, 자기를 갈 데가 없으니까 없어. 뛰어내려야죠. 뛰어내리거나 예. 아니면 자기 그냥 완전히 그냥 저거 하거나. 아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몸을 자꾸 달고, 육아를 잘해야 된다라고 나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오히려 예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예. 똑같은 원리로 예 나는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 하면요 미칠 정도로 화가 납니다. 거꾸로. 그렇죠.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왜냐면 내가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화를 또 냈어요? 그럼 화내고 있는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 없죠. 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엄청나게 또 채찍질하고 비난하면서 죄인 취급합니다.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나는 달래주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뭐 회피를 하던가 억압을 하던가 도망을 치던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요. 그게 뭐 가까운 남편이 됐던 예, 뭐 시댁이 됐던 뭐 친정이 됐던 예, 왜냐면 내 아이에게 뭐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긍정적인 피드백 같은 게 안 돌아오면 결국엔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가까운 처음에는 남편 탓을 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마 아이 탓을 할 겁니다. 그 돌고 돌아서 결국엔 내 탓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좀 안 되는 거지. 남편이 가서 이렇게 벌어와도 한 달에 200 주고 200이나 뭐 그 밑에라도 이제 도우미를 좀 쓰면 좋은데 권하면 이제 숨을 돌리는데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울증이 쌓이는데 아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노 선생님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저기 하는 문제점 얘기했으니까 네. 그럼 먼저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나는 또 다른 얘기를 할게요. 네. 우선요, 육아에 지친 나를 내가 알아줘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났고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이러한 감정들을 우선 내가 바르게 알아줘야 돼요. 예, 얘네 이 감정들 나름 나 도와주려고 생긴 감정들이에요. 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감정이 아닙니다. 솔직히 인간의 모든 감정들은요 다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다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감정들이에요. 내가 굉장히 억울하고 분해요. 억울하고 분하다는 건요 분명히 억울하고 분할 만한 예, 그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사실이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한 그 부정적 감정들은 다 살자고 하는 얘기다 이거죠. 아, 그쵸. 살자고. 예, 살자고. 네. 살자고 하는데 막 저게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예. 그 살려고 그래서 내가 외부에다가 어떻게 보면 구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다듬어지지 못한 것 뿐이죠. 예. 예.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좀 표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내 감정을 좀 바르게 알아줘야 돼요. 아, 가령 내가 육아를 잘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이 너 육아 좀 잘해 라고 명령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죠. 기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안 한다고 혼내기까지 해요. 넌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육아 진짜 못한다. 내가 너 잘하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사랑하는 사람이 욕해. 그렇게 쉽게 욕해. 속된 말로 갈구고 비난하고 갈구고, 그러면서 뭐 자기 마음 눈부라리고. 그쵸. 자기 마음은 잘하라고 그런 건데 그 뭘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기만 하는 거지. 싸움만 붙는 거지. 그쵸. 오히려 그렇게 하면 육아 잘하고 싶은 마음도 주눅 들어서 못하게 돼요. 오히려 육아를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령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육아를 숙제하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는 건데 그렇죠. 너무 그 육아 기준을 높게 잡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러한 그 육아 기준이나 뭐 이런 거에 해나가기에 지금 자기가 벅차 있는 거죠. 맞아요. 이상은 내가 높게 잡고, 말 그대로 거기에 내가 따라가주지 못하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가지고 괜히 자학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내가 꿈꾸는 그 이상적인 현실, 내 기대대로 안 되냐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나를 왜 그거 못하냐고 채찍질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육아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요. 우선 내가 육아를 숙제로 하고 있는 그 숙제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그 숙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육아를 잘해야 된다. 뭐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좋은 엄마가 돼야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짜증내면 안 된다. 이 뭐뭐 다로 끝나는 것들 이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본인의 무의식이 초자아가 내린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처음에 내가 아이를 좀 잘 키우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정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게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욕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냥 내가 이러한 마음이 있었구나. 육아를 너무 잘하고 싶은 나머지 나한테 자꾸 육아 잘해야 된다고 숙제를 내줬고 그거 못한다고 또 내가 나를 혼내주고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너 그렇게 노력했던 거 그 마음 바르게 알아줄게. 위로해줄게. 그리고 그 마음만 가져갈게. 그거 못한다고 뭐 선생님 마냥 심판자 마냥 너를 혼내지 않을게 하면서 자신을 좀 토닥토닥 해주면서 모모 군화를 넣어가면서 좀 언어 순환을 해주면요 살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열린 사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는 좀 자기 마음속은 노 선생님 말씀대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자꾸 고립되는 거 위에부터 고립되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그 남편하고도 상당히 대화가 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좀 관계가 그 남편하고 그 대화를 좀 회복하고 남편하고 관계부터 먼저 회복하십시오. 우울증은 꼭 보면 심해지면 병적 우울증이 되면 그 자살률이 50에서 60% 이상 되는데 비극적인 결과로 갈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때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하고만 대화할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살거든요. 우울증은 낫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솔직히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어렵다, 뭐하다. 그런 다음에 그 여기 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기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하는 그 자기 자신을 좀 억눌러 주시고 그 정상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과감하게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지금 그 현대 그 육아 우울증이나 산후 우울증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 자기 혼자서 못 길리기 때문에 외부에게 조난 신호를 보내고 SOS 신호를 도와달라고 SOS 신호를 보내는 게 우울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결국은 어차피 혼자 기를 수 없는 걸 혼자 기르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좀 과감히 자기 마음을 정리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남편분도 자꾸 밖으로 돌지 마시고 조금 그 업무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돈 조금 덜 벌더라도 오셔서 3살짜리 애 하나라도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고생하면 고생한다고 다독거려주고 밥도 좀 해주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그 우유도 타주고 그 시간별로 교대도 하고 밤에 이 정도 되면 그 와이프 그 아내분은 24시간 일해야 되는 데다가 밤에 잠도 못 자거든요. 그 우울증 걸리죠.
과감히 외부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네. 예, 그게 길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과감히 그리고 아주 우호적으로 성의를 다해서 아내분을 좀 협조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어떻게 보면 내가 우울하다는 건요, 말 그대로 도와달라는 신호예요. 내면에. 그렇죠. 네, SOS 신호예요. 예, 그렇기 살라고. 때문에, 살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를, 이건 부정적인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자꾸 회피하고, 부정하고, 도망치고, 억압하고, 억제하고 그러면, 결국엔 그게 우울증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잘못된 거, 나쁜 걸로 해석하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다 우울증 환자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큼은 이 우울증을, 이게 내 내면에서 보내주는 구원 신호구나. 이제는 왜곡하게, 오해하지 않을게. 그냥 내가 바르게 알아줄게. 그동안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너 힘들어서 그랬던 거구나. 네가 원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대로 안 돼서 자꾸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했었던 거구나. 그동안 너의 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내 남편이 몰라주고 아이들을 몰라준다 해도 우선은 나만큼은 내 마음 바르게 알아줄게 하면서 자꾸 지지하고 격려해주세요. 네. 그리고 내가 내린 답을 뭐뭐 다로 끝나는 걸 가급적 군화로 좀 수정해주세요. 나 힘들었구나. 육아를 좀 숙제처럼 생각했나 보구나. 아니면은 육아를 너무 잘해야 된다라고 나를 압박했구나. 좋은 엄마가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내면 안 된다고 자꾸 나한테 명령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아주다 보면 신기하게도 감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육아 불안이건 뭐 산후 불안이건 환경이 어떻게 됐건 간에 건전하게 그거를 뚫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자꾸 자기 탓을 해서 자기를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고 그 비현실적 생각에 의해서 자기를 처벌하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비극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시간이 아직은 그 여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 극단적 생각들은 안 하고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하니까 이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남편분하고 의논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도 좀 너무 그렇게 그 자기 비하나 비현실적인 사고를 하지 마시고 정상화시키면 이건 충분히 정상화됩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가접대에서 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애 갖는 가정의 대부분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경제적으로 누가 도와줄지 못하는 가정들. 그래서는 뭐 다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다 극복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3년만 버티시면 돼요. 3년 후에는 바로 얘네들 유치원 가기 전에 가는 거. 그 학원도 보내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가고 뭐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요 또 시간 나고 다 돌아와요. 그래서 남편분도 3년만 잘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육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어려운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분명히 대화를 한번 도와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